코로나19가 인간 세상을 들었다 놨다 격화하는 미중 갈등이 불확실성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5월 27일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 추진에 홍콩에 부여한 무역상의 특별 지위를 축소, 박탈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보안법을 제정했다. 미국 하원은 이에 맞서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강력 반대에도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제정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 관세, 무역, 비자 등에서 미국이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 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자치권 침해에 관여한 중국, 홍콩 당국자들에 대한 제재 조치도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군과 연관된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과 연구원에 대한 비자를 취소해 사실상 추방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다.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투하로 시작한 미중 갈등이 경제를 넘어 과학기술, 정치, 군사를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쟁 양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무역협상 1단계 합의로 잦아드는 듯했던 양국의 신경전이 트럼프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제기와 홍콩 보안법 통과로 전례 없는 강도로 거칠어지고 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협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강력한 갈등 구조로 바뀌게 됐다면서 있어본 적 없는 새로운 패권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신흥 강국이 급성장해 기존 패권국의 지위를 위협할 때 생기는 대결 국면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부른다. 고대 그리스 시절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 원인을 설명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의 저자인 투키디데스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다. 이런 대결 국면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처럼 체제가 다른 국가 사이에서 강렬하게 나타난다. 반면 20세기 초 패권 이행은 동일 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영국과 미국 간에 이루어졌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힘을 소진한 영국을 대신해 미국은 패권국이 됐다. 그러나 미국은 고립주의를 택해 자유무역과 같은 옛 영국이 담당했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여기서 새로 패권국이 된 국가가 능력은 이때 글로벌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위기가 발생한다는 캔들버거 함정이란 개념이 나왔다. 지금의 미중 패권 경쟁은 이와 달리 체제도 다른데다 서로 글로벌 질서를 이끌 지도력이나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자국만의 이익을 위해 패권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이신화 교수는 중국이 경제면에서는 굉장한 힘을 갖게 됐지만 호감도나 매력 같은 소프트 파워의 측면에선 오히려 많이 힘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역시 비슷하다는 점에서 지금은 리더 국가가 부재한 지제로의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중국의 국내 총생산 규모는 현재 미국 GDP의 65에서 70% 수준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향후 5에서 10년 이내에 중국이 GDP 규모 면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 아니면 중국을 견제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미국의 다급함과 관세와 수입 물량 등 숫자에서는 양보해도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흔드는 요구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기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세계 각국의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한국으로선 코로나19와 경제, 정치적으로 의존도가 큰 양국 사이의 갈등이 야기한 복합적 위기를 헤쳐가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됐다.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 원인이 아니라 패권 경쟁이라는 점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배구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은 문지방을 넘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헤게모니 이동은 피할 수 없어 보이나 중국 입장에선 5에서 10년 후에 왔으면 하는 충돌이 예상보다 빠르게 왔다고 말했다. 배구열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5월 21일 발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 대해 민주당이 전혀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을 글로벌 차원의 경쟁 상대로 보는 인식은 초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자기 살을 베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패권 국가 지위를 유지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 이익을 위해 중단기적인 경제적 타격은 감수한다는 일견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태도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대중국 전략 보고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좇는 행위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며 중국의 실제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며 조용한 외교가 쓸모없음이 증명된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을 늘리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감수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1979년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 이래 전 세계의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경제, 정치, 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 시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자국의 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이면서 자신들은 국영기업을 동원해 글로벌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는 불공정한 행태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자유무역 질서의 과실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1대1로를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정책 사례로 지목했다. 1대1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공식화한 것으로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로와 중국, 동남아, 아프리카, 유럽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장악해 중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1대1로 상위 저개발 국가들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돈을 빌려주고 대신 중국의 권위나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중국이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필리핀에 대한 무역, 관광 제한 정책으로 영향력 확대를 모색했다는 비판도 더했다. 사드 배치로 보복을 당한 한국 입장에선 수긍이 가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개혁, 개방 초기에 몸을 낮추고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 전략 대신 힘을 과시하는 공격적 행보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1대1로와 함께 이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례는 2015년 발표한 중국 제조 2025 선언이다. 미래를 선도할 핵심 10개 분야를 선정해 당시 10% 이하였던 중국산 점유율을 2025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양평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에는 강대국 전략을 너무 먼저 발표한 중국의 오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 체제 생산 기제이자 하위 파트너로 머물길 원했던 바람과 달리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실제 통신과 컴퓨팅, 인공지능 기술에서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자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 나선 것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이념과 명분을 동원하지만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 유지다. 지난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산 제품 수출 금지 명령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제공 거부,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제공하는 영국 아메 사업 중단 선언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3국 제조 반도체의 화웨이 제공까지 금지했다. 미국 국립보건원 등 정부 예산을 받는 대학 연구소에서 해외 기술 유출 혐의가 있는 연구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벌일 정도로 기술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 중국 대학원생 추방 움직임도 같은 맥락이다. 양평석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결국 장기화되고 일상이 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관세나 무역이 관심사였다면 이제 기술 패권 전쟁과 홍콩, 대만 문제 같은 비경제적 문제들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경제번영 네트워크에 참여를 설득하면서 1대1로에 대한 견제도 본격화했다. 미중 대립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중에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흐름도 가시화하고 있다. 반중 경제 블록인 EPAN 참여를 기준으로 우호국과 비호국을 가릴 태세이다. 편가르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나뉘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과 국가 간 연대를 통해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과 미국 중심의 경제 네트워크에 합류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나뉘었다. 이신화 교수는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진 않는다면서 지금의 한국을 잇게 한 근간이 한미동맹이었다는 점을 중국 측에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분명히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미중 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독일을 비롯한 제조 강국,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캐나다 등 중견국 등과 타자주의를 강화해 생산기지와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은 중국의 협조적인 국가와 기업을 배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협력체제 구축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보편 가치를 원칙으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미국에 줄 서야 하나
중국에 줄 서야 하나라는 선택적 사고 방식을 가져선 안 된다며